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황을 좀 안 올렸어요. 미국 증시를 좀 보고 판단하자라고 얘기해서 좀 덜 올렸는데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제 프로필이고, 요건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무료 시황에 대한 에, 제가 그 핵심 포인트만 짚은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얘기 드렸죠. 3년 연속에서 30% 이상 수익률 달성한 거 얘기 드렸고요. 저희는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갑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1개월 상품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딱 이게 한정적으로만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1개월 상품을 어쨌든 저희는 단타하거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1개월 상품 없애고 3개월 상품을 좀 가입 비용을 조금 낮췄습니다. 1개월에 55만 원으로 계산해서 3개월로 받고요. 1개월 상품 없습니다. 이렇게 좀 낮췄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저희는 단타하지 않고요. 근데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한 3개월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3개월 상품을 받는 이유는 저희가 보통 매집에서 보유하고 수익 실현하는데 평균 2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고요. 좀 길면 6개월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개월 상품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가격은 좀 많이 낮췄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1월 19일 날 기준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에 이제 선물 롤오버 했던 물량 있지 않습니까? 2만 계약 정도 남은 거. 그거 다 팔고요. 이제 만기 이후에 누적이 2만 계약 돼서 891 계약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갇혀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변동성 박스권에서 좀 갇혀있는 느낌. 그러니까 시장이 좀 좋으려면 롤오버 했던 물량, 지난 12월 만기 롤오버 했던 물량 이후에 만기 이후에도 누적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제로 베이스를 놔두고 있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롤오버 물량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또 장중에 이제 만기 이후에 그냥 누적만 외국인들이 2만 계약 매도를 했으니까 뭐 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랬죠. 적어도 제 무료 채널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들 롤오버 물량 꼭 포함시켜서 누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거의 없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 매도했던 걸 기관들이 다 받아갔기 때문에 개인들 누적이 없다. 라는 것도 시장이 정체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되고요. 코스피 월별 수급에서 이전하고 좀 달라진 거는 작년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돌아섰습니다. 계엄을 미리 알았겠죠. 그러다가 쭉 가다가 이제 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많이는 아닙니다. 보통 살려면 한 7조, 뭐 4조 이렇게 사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1월 19일인데도 불구하고 2조 샀다는 거는 괜찮게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분기도 보면 조금 좀 비슷한 형태의 흐름을 가고 있죠. 그렇게 하고 근데 연간에서 보면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원래 이제 그 이전 거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얘기해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누적으로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왔던 게 아직까지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개인들이 엄청 많이 샀는데 2023년도에 팔고 작년에 팔고 올해도 지금 좀 팔고 있긴 한데요. 아직도 개인들이 무려 2020년 이후 그러니까 동학개미운동 얘기 나온 이후부터 시작해서 109조 갖고 있습니다. 거의 110조를 갖고 있죠. 아직까지 누적이. 그래서 이 상방이 뚫리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단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빠지지 않는 한 좀 쉽진 않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월별 수출 동향은 볼 거 없고요. 그 다음 해외 증시 보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볼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 다 의미 없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셔야 될 건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딴 거보다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봐야 되죠. 그러니까 비트는 어차피 뭐 10만 올라가서 트럼프 최대 수혜 주니까요.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정체 구간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는 10년물 국채 금리에 굉장히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많이 올랐죠.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천연가스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이게 조금 우리가 좀 느낌 있게 봐야 되는 형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하면, 이거는 제가 바꿔야 되겠네요. 제가 정리를 좀 했더니만, 올해 상반기의 주식시장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보자면, 작년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상반기는 전반적인 패시브 장세보다는 좀 액티브 장세가 예상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패시브라는 건 뭐냐면 지수에 연동되는 상품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액티브는 개별 종목 장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대충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올해 상반기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2025년 상반기 두 가지 축은 일단 낙폭과대주가 너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한 반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이 주도주로 부각되는 거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투 트랙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반기 축은 낙폭과대주 반등과 개별 종목들이 주도주로 되는 그런 형태의 흐름입니다. 아마 패시브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로 부각되는 종목들은 몇 개 없을걸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는 좀 요게 축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낙폭과대주 제외하고는 조금 좀 정체되는 형태가 있고, 개별 테마주가 좀 활발한 장세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슈퍼스타 종목도 있죠. 막 스타 종목이라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개별주에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2005년 상반기에는 개별주는 주로 이제 연기금하고 스마트머니가 주도하는 장세가 될 것 같고, 낙폭과대주는 외국인들하고 연기금이 이제 주도하는 장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는 올해 패시브 장세 아니니까 액티브 장세니까 그 액티브 장세에 수혜되는 종목들을 많이 건드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전망이고요. 파생 변동성 매매를 해야지 막 추세 매매하고 이러면 파생은 올해는 재미가 좀 없을 겁니다. 대신 이제 변동성을 좀 넓게 잡는 게 맞겠죠, 그죠? 올해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이 좀 제한적일 건데, 저점 대비해서 최소 30에서 8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우량주 기준입니다. 지금 1월 달에 제가 작년 1월 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주도주도 다 개별주고요. 낙폭과대주 중에 세게 올라오는 것도 다 개별주예요.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도 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들은 아무리 낙폭과대라도 반등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올해 뭐라 그런가 하면 패시브 장세보다는 액티브 장세라는 얘기하는 게, 현재까지 보면 1월달까지 보면 1월 19일까지 보면 낙폭과대주도 개별주들이 훨씬 빨리 올라오고요, 주도주들도 개별주도 훨씬 빨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도 같으면 조선 완성보다는 기자재,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도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실히 패시브 장세보다는 액티브 장세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해외 쪽은 제가 조금 분석이 힘들어서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이번 주는 큰 하락 변동성이 안 났는데, 미국 증시가요, 예전에 그랬다가 한동안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에 굉장히 둔감했거든요. 신경을 안 쓰다가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에 시장이 극도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미국 시장의 핵심 변동성의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올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미국 증시를 좀 접근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미국 증시는 올해는 작년과 같은 대세 상승보다는 횡보 장세 아니거나 단기 하락 변동성 장세 요쪽에 포커스를 두고 가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하고 좀 다르게 올해 상반기는 미국 증시가 좀 트럼프 집권 초반 수혜 종목들이 강세가 되는 종목들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툴에서 횡보 아니면 단기 하락 변동성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와 10년 국채 금리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조금 바운더리가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폭과대주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라는 것도 있고 동시에 다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지수는 딱 갇혀져 있는 형태에서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겠죠. 근데 뭐 3,000 이 정도까지 예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많이 가봐야 2,800 뭐 상반기에는 그 정도 생각하고 아래쪽은 또 좀 봐야 되겠죠. 조금 더 변동성이 심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장보다는 종목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갔으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최근에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경제 지표가 주식시장에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락도 미국의 최대 그 자산운용사 블랙락도 그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뭐 인공지능도 막 대세가 되고 그 세상이 이전과 같은 경제 지표로 증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증시에 그 반영되는 그런 그 비중이 점점 적어질 것 같다. 이제는 그래서 불과 이제 지금 2025년도에는 불과 2010년대하고 2020년대 초반하고도 또 다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확 올라와 버렸고 그 다음에 세상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 이 문화나 흐름이 다 바뀌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미국의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경제 지표나 수급을 그대로 믿고 가면 굉장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어떤 게 제일 좋은가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시장 속에서 정답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고 올해는 터득 그렇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는 못 올라가고 뭐 계엄이라는 게 미리 있었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종목도 굉장히 차별화되고 그런 형태 중에서 시장이 막 엄청나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조선 이런 것들 막 계속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스타는 있어요. 3년 전에는 2차전지, 2년 전에는 뭐 반도체, 그리고 올해는 조선, 바이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흐름이 돌아가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전통적인 그 펀더멘탈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맞지 않단 말이에요. 갑자기 올라가던 뭐 반도체 확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2차전지가 확 떨어져 버리고 그런 형태의 흐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대응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특정한 종목이나 특정한 섹터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은 반대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너무 사랑을 하고 너무 믿음을 하고 과도하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고 수급이 아무리 외국인 수급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흐름이 반대로 가면 그게 경계를 하고 순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국인 수급도 좋고 펀더멘탈도 좋고 지표도 좋고 이러면 계속 가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깨졌단 말이에요. 2, 3년 전부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돈을 운영하는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락에서 나온 리포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고 분석해서 시장에 녹아내느냐가 수익률을 결정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아예 단타가 안 되는 시장이라는 게 3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매집해서 적어도 2,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기다려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의 컨설팅 시장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방법도 바꿔야 된다. 이게 경로당 주식은, 경로당 또 주식하고 다른 거는 추세 앞으로 주도주가 될 종목을 매집하는 거지 계속 떨어질 종목을 매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떨어졌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과도하게 사랑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손절을 방치하고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이제 그게 경로당 주식인 거고, 앞으로 이제 주도주가 될 거를 지금 매집해 놓는 거죠. 그리고 2, 3개월 뒤에 주도주가 되면 그걸 좀 팔아서 수익을 좀 실행하는 그 방법이 지금은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사회 현상들이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씩 예전에는 토요일 날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조금씩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이 그만큼 분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난해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늦어지면 그만큼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이 난해하니까 시장을 한 주 더 봐야 되고 한 주 더 봐야 되고 한 주 더 봐야 되고 이런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됐죠? 예. 다음 한 주도 즐겁고 활기차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